아, 봅시다. 현재 동명사랑 현재 분사랑 동명사의 구분은 못하면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 중학생 건데 일단 봅시다. B 플러스 ing의 경우에 A, he is playing the piano. 얘가 동명사라면 뭐야 아직도 어딘지 몰라? 죽일까? 47쪽이요, 양반아. 아, 저희 둘이 합쳐 1인분 반푼이들 죽을래? 한 놈은 단어 시험 안 보고 한 놈은 숙제 안 해오고 죽인다 진짜. 둘이 합해야 1인분이야? 아, 다행이다. 둘이 합해서 1인분이면 그래도 시험 두 번 보면 100점 맞을 수 있는 거잖아. 그쵸? 1년에 중간기말 점수를 다 합해가지고 150점이 안 되는 새끼가 있더라고. 야, 여기 아니에요? 이반 말고. 네. 혹시 그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주기만 합쳐도요. 어? 응, 주기만 합쳐. 응. 시험 4번 점수 합쳐도 150점이 안 되는 새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5, 35, 35, 35 하면 140이잖아. 어우씨, 어우씨. 아, 그런 인간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겠다. 자, 봅시다. 일단, 얘가 동명사라면 어떤 관계여야 돼요? 얘가 동명사면 둘이 같은 거죠. 주격 부어니까. 근데 같지 않으니까 뭐예요? 현재 분사. 얘는 맨날 피아노만 치고 있을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그의 취미하고 피아노 치는 거하고 같죠? 그러니까 주격 보어랑 주어가 이퀄 관계인 건 보어가 명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playing the piano는 동명사가 되겠고 얘놈은 분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중학교 때 하던 거 아닙니까? sleeping dog 잠자고 있는 개죠. 그럼 얘는 뭐예요? 잠자고 있는 가방이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통상 뭐예요? 오른쪽에 써 있을 겁니다. 용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는 동명사이다 라고요. 뭐 swimming pool 같은 애들이죠. running shoes와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문 뒤에 오는 ing의 경우에가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콤마가 표시가 돼 있긴 한데 이 콤마는 꼭 반드시 찍혀 있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문을 읽다 보시면. 그래서 콤마가 찍혀 있으면 주로 친절하게 분사구문이구나 라고 묶을 수 있을 텐데 동명사의 경우는 일단 첫 번째 구분법은 콤마가 없을 거고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올 거예요. 얘가 주어란 얘기가 되겠죠. 근데 분사구문의 경우는 여기 콤마가 없다 손 치더라도 콤마가 없다고 해도 주어, 동사의 정상적인 절의 어순이 나와요. 그렇다라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 뒤에 오는 완전한 절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수식어 부사구나. 그럼 ing로 시작하는 덩어리가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걔를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부를 겁니다. 뒤에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I saw her sleeping의 경우 얘 무슨 동사예요? 얼핏 들으니까 지랄로 들리네요. 지각동사죠. 그러니까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혹은 ing를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아요. 주어랑 주격 보어의 관계를 본 것처럼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이 새끼는 잠자는 숲속의 동주도 아니고 맨날 쳐자요. 심지어 그 새끼도 누군가 뽀뽀해서 깨우잖아요. 같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퀄 관계가 아니라는 건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ing라고 보시면 되고 ing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으면 현재 분사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she kept me waiting for an hour 에서 keep이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마찬가지로 ing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목적격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에 ing 얘기를 했었는데 지각동사 사역동사 말고 보통 오형식 동사들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준동사를 쓸 거면 보통 뭘 써요? 싸늘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우울하다. 저기요? 제가 쓰지 마세요. 이게 좀 쓰기 조금 뭐랄까 부끄러운 문장이니까. 제가 오형식 쓰라면 맨날 이딴 문장 쓸 거예요. 죽어!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죽어! 이건 아니고요. 네, 본심은 아니에요. 절대로. 봐봐요. 목적어가 할 일, 목적어의 행동, 동작이나 상태, 지위를 나타내는 말이 목적격 보어라 그랬어요. 네가 죽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목적격 보어 자리에 준동사가 들어갔어요. 이때 뭐 썼어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요.
그러면 뭐 할까요? 그 여자가 내가 죽는 걸 허락했다. 또 동신 같은 문장을 써보면 she allowed me 뭐라고 써요? 와, to die요. 그죠? 그러니까 통상의 오형식 동사들에서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어가 땡땡땡 하기를 이라고 해석되는 목적어랑 목적격 부호 자리에 있어서 이 목적격 부호 자리에 준동사를 쓰면 대부분의 동사는 투부정사를 쓸 거라고요. 그리고 그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들의 의미는 허락하거나 시키거나 권장하거나 요청하거나 이렇게 뭔가의 행위를 유발하거나 유도하고 돕고 시키는 그런 동사들이 될 거예요. 소위 뭔가를 하게 만드는 동사들일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쓴다고요. 그죠? 아는 내용일 거예요.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통상 오형식을 쓸 때는 목적어 투부정사를 쓰는 게 제일 흔하다. 예외적인 게 지각동사, 사역동사이다. 걔네들은 원형이 쓰이고 지각동사의 경우 안 주어져 왜? 지각동사의 경우는 ing도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지각도 사역도 아닌데 투부정사 아니고 다른 거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얘도 조금 외워주시면 좋은 형태예요. 다 있나? 하나, 둘, 다 있네요. 그래서 목적격 부호로 여기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분요 표시 하나 해놓읍시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가 오는 것도 아주 흔한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불필요한 새끼를 다 지워버릴 거예요. see 무슨 동사예요? look at 마찬가지로. 그죠? 지각 동사예요. 어차피 우리 아는 거예요. notice, observe, hear, feel, smell 다 똑같아요. 이거 다 지각 동사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건 알잖아. 그래서 요거 정도 외워주시라는 얘기예요. 왜 안 되니? 요렇게요. 네, imagine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제가 보통 외워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요렇게 4개예요. catch, find, keep, leave요. 이 4개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가게요? 해서 밑줄 쳐놓고 맞게요, 틀리게요 하는 건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고 수능형 문제건 내신형 문제건 틀린 거 고치시오 유형의 내신 문제이든 아니면 그냥 어법상 틀린 거 모두 고르시오 형의 내신 문제이든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4개. imagine은 뭐 선택사항 알면 좋고 아니면 뭐 말고 요 4마리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현재 보어, 죄송합니다. 현재 보어는 뭐야?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현재 분사가 들어가는 동사들입니다. 그리고 뭐죠? 넘어갑시다. 쟤는 뭐 이거게 저거게 하는 거 연습해보라고 하는데 잘할 거라고 믿고 이제 분사 구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분사 구문은 부사절의 축약이다라고 써있네요. 그러면 어디다 쓰지? 우와, 어떡하지? 어디다 쓸까? 오케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봅시다. 분사 구문이라는 애는 접속사, 주어, 동사의 형태로 되어 있는 놈에서 얘 떼고 통상 이렇게 바꿔놓는 걸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아무 접속사나 다 떼버리는 개념은 아니고 이때 접속사가 얘는 요 친구가 부사절 접속사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부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 형태의 부사절을 적으라고요. 저기요 선생님. 부사절을 ing로 바꿔놓는 거예요. 어쨌나 너를 가려주기에는 요 앞에 있는 주어니까 그렇게 덩치가 크지 않아. 뭐야 이 새끼야. 그럼 봐봐요. 부사절 접속사에는 뭐가 있는데요? 불러봐요.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부사절 접속사는 뭐가 있어요? 미친. 오케이. 또 떠들어봐요. 아무거나. 네. 네. 오케이. 네.
와, 얘는 오케이 잘한다. 점점 성공률이 높아진다. 봐봐요. 이렇게 부사절 접속사가 뭐니라고 물었을 때 벙찌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통상 어떤 내용을 나타내는 게 부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부사라는 애가 표현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시간, 장소, 방법, 이유, 뭐 원인이라고 해도 되고요. 결과, 목적, 양보, 정도, 뭐 되게 많아요. 조건, 뭐 이런 게 부사가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제일 쉬운 거 시간, 장소, 원인, 결과예요. 방법이나 정도나 모습이나 이런 게 다 부사거든요. 네, 이제 이거를 제가 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면 부사절 접속사 하면 뭐가 딱딱딱 떠올라야 돼요. 그때 떠올리기가 쉬운 방법이 이런 카테고리를 알고 있는 거야. 시간, when, while, as 이런 거요. 장소, where이요. 방법은 딱히 없어요. 근데 얘는 통상 관계 부사절로 표현할 겁니다. how라는 관계 부사절로. 원인, because, as, since죠. 결과, so that의 대절. 목적은 in order 대절. 양보는 도우 삼형제. 정도도 that. 조건은 if.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부사절 접속사다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부사가 하는 역할이고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절을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if는 무슨 부사절이라고 불러요? 조건 부사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카테고리랑 같이 접속사들이 떠올라야 된다고요. 부사절이 뭘까요? 하면 정도의 경우는 so that에서 요 that이 정도의 부사절 접속사예요. 양보는 도우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목적은 in order that에서 that이에요. 결과도 so that에서 이 that이요.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했다라고 해석하잖아. so that 구문을. 이유는 그냥 대표로 하나만 because 적어 놓을게요. 장소요? where이요. 관계부사 아니에요? 관계부사도 되고 접속사도 돼요. when도 그렇잖아요. 이런 애들이 적으라고, 쓰라고, 왜요? 뭐, 왜 누가 안 쓰고 있어? 너만 영국역수 같아? 요런 애들이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접속사들이 있는데 부사절에는 그 중에서 분사 구문의 형태로 자주 쓰이는 애들만 우리가 이제 분사 구문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분사 구문으로 통상 쓰이는 애들은 조건, 시간, 그리고 원인, 목적 이런 정도가 이렇게 맞아. 시간, 이유, 조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학교 때 그거 많이 하지 않았어요? 분사 구문을 절로 바꿔라. ing를 접속사, 주어, 동사 형태로 바꿔보세요. 이딴 거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죠? 그때 접속사 뭘 붙이면 제일 만만했어요? 거의 그냥 키트키처럼 as 붙이면 되지 않아요? 시간도 어차피 as도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중에 제일 의미가 만만한 포괄적인 친구고 as는 because, as, since 이렇게 세 개가 대표적인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들어가요. 어차피 as는 여기는 못 들어가지만 조건을 의미하는 부사절은 그닥 분사구문으로 많이 안 나와요. 해반이 얘 아니면 얘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사구문을 절로 바꿀 때 일단 as를 바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분사구문을 만드는지 딱 봅시다. 준동사 단원에서 계속 방금 뭐가 나왔는데 준동사 단원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준동사가 하는 일은 뭐다? 절 2개짜리를 절 하나짜리로 바꾸는 거다. 그래서 굳이 쓰면 절 2개를 절 1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복문을 단문으로 바꾼다라고 하죠. 그럼 보자고. 여기도 he saw 주어 동사, boy ran 절 2개예요. 절 2개를 절 하나로 바꿔요. 이거는 우리가 투부정사 때도 했던 거고요. 동명사 때도 했던 겁니다. 절 하나로 바꿀 거니까 접속사 죽어라. 그 다음에 주어랑 주어가 같아요. 죽어라. 동사가 ing가 돼요. 이건 사실 모든 준동사에서 똑같이 하던 짓이에요. 접속사 떼고 주어 같으면 날리고 주어가 안 다르면 의미상 주어를 남기고
그래서 saw a cup, seeing a cup이 되겠죠. 그리고 분사구문이 이렇게 앞에 오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콤마를 박아줘야 돼요. 우리는 근데 그렇다고 안 박는다고 시험에서 긋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될 많은 지문에서도 콤마가 안 박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분사구문은 이렇게 앞에 와도 되고 뒤로 가도 돼요. 부사절하고 똑같으니까. 부사절이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같은 거랑 마찬가지.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삽입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요. 통상 삽입절, 삽입구는 주어랑 동사 사이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주어 뒤에다가 seeing a cup 이라고 삽입구를 넣어주는 게 괜찮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사구문의 전형적인 의미들을 하나씩 볼 건데요. 저는 여기서 하나를 좀 줄여볼게요. 이놈을 그냥 이렇게 합시다. 뭐 지우면 좀 그렇고. 공시동작은 하면서거든요. 그럼 이 as의 의미하고 while의 의미하고 다른 게 와 닿아요? 봐봐요. As I walked on tiptoe. 내가 tiptoe는 이거에 발끝으로 살금살금 이렇게 발끝으로 걸으면서 나는 그녀에게 접근했다. 이 말이나 while I walked on tiptoe. 나 우리말로 바꿨을 땐 느낌이 과히 다르지 않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while의 경우는 뭐냐면요. 여기다가 while을 쓰면 이 기간하고 요 기간이 아예 같아야 돼요. 나는 밥 먹으면서 노래를 들었다. while을 쓴다면요. 내가 밥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쭉 노래를 듣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이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요렇게 이해합시다. 이거 그냥 시간이야 라고. 그래서 외워야 될 건덕지를 좀 줄이는 게 좋으니까 최대한 줄여놓고 가자는 거예요. 이제 분사구문으로 쓰이는 부사절의 종류는 여기다가 as를 그냥 넣어주자는 얘기예요. as도 그냥 시간이구나라고. 날 쳐다보고 눈치를 보지 말고 적어 이 새끼야. 많지도 않잖아. 세 글자인데. 그리고 이제 시간. 그럼 해석은 보통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내지는 뭐뭐 한 채로. 이게 제일 대표적이에요. 물론 뭐 before이나 as soon as 같은 데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통상 우리가 지문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이 패턴이에요.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한 채로. 물론 그 외에도 before, after, as soon as 같은 애들이 있기는 하겠다마는 그렇게 많은 빈도는 아닐 거다. 그 다음에 because는요. 뭐 뻔하죠? 뭐뭐 해서 하면 돼요. 그럼 얘 분석구문 만들어 놓은 거 그냥 한번 보고 내려갑시다. 어떻게 했는지. 접속사 뗐어요. I 같아요. 너도 죽어라. have no money. 얘만 뭘로 바꿨어요? having으로 바꿨어요. 끝.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조건은 해석 안 다를게요. 뭐뭐 하기 한다면 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떼고 turn만 turning으로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양보의 경우는요. 요렇게 적어 놓읍시다. 얘는 분사 구문의 형태로 잘 쓰이지 않아요. 분사 구문으로 잘 안 쓰이는 애예요. 그리고 쓰이는 경우는 관용 표현에서만 그냥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거라고 봐도 돼요. 관용 표현으로만 사실상 쓰여요. 일단 이렇게 적어 두시고 왜 그러냐면 봐봐요. 분사구문을 왜 쓰게요? 우리말로 분사구문이 없는 문장을 제가 말해볼게요. 엄마, 나 오늘 아침에 밥을 안 먹었어. 엄마, 나 아침에 밥을 안 먹어서 배고파. 이건 좀 어디가 모자란 새끼예요. 그죠? 난 친구랑 음악을 들으면서 난 친구랑 게임을 했어. 좀, 그죠? 어디 정상적인 인간이 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 다 뗀 거예요. 난 친구랑 노래를 들으면서 게임을 했다. 이게 일반적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우는 거예요. 근데 지워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워도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지워요. 근데 눈. 눈 커져야 돼요. 눈 작아지지 마시고. 그러면 근데 봐봐. 이건 어떤가 봐봐. 나 배가 매우 고파. 난 화가 나. 배가 매우 고파. 화나. 가능하지 않아요? 이해가? 배고프니까 화났겠지. 아, 안 그래요? 배고프면 화 안 나요? 난 화나는데. 저 배고프면 짜증 개 많이 내거든요. 이렇게 단원 시험 이렇게 뭐 커트라인을 5개 줘놓고 4개 틀린 새끼가 있으면 아 씨발 너 제시바 막 이질하거든요. 배고프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주로 근데 내가 배고플 때 수업할 일이 잘 없어서 이 학원에서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건 나 배고파 화나 뜻이 가거든요. 근데 봐봐 나 배고파 행복해 이건 좀 미친 자 아니에요? 그죠? 나 봐봐 뭐랄까요? 엄마한테 맞았어 화나 납득이 가요. 맞았기 때문에 화난 거예요. 엄마한테 맞았어 기뻐 미친놈 아니에요 이건?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양보부사절은요 앞뒤의 내용이 역접에 가깝게 이어진다고 순접이 아니라 엄마가 나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분이 좋아 이렇게 말을 해야 자연스럽지. 통상적인 분사구문처럼 엄마가 나를 때릴 때 기분이 좋아 변태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생략을 접속사를 해버렸을 때 의미가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 의미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접속사들만 지우는 거야. 아까 when, while, as처럼 아니면 if처럼 얘는 의미가 스무스하게 안 넘어가기 때문에 분사구문으로 잘 쓰질 않아요. 접속사를 생략할 수가 없으니까 통상. 그래서 얘는 이건 지금 요 표현 자체가요. admitting 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냥 이렇게 갑시다. admitting that, admitting what 요거 자체가 그냥 관용 표현이에요. 인정은 하지만 이라는 관용 표현으로 굳어져 있어요. 얘는. 그리고 양보부사절은 굳이 줄이고 싶으면 despite ing 형태로 줄입니다. 꼭 줄이고 싶으면 despite 전치사 플러스 ing 동명사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문장 같으면 이렇게 바꿀 거란 얘기야. despite admitting 요렇게 바꿀 거란 얘기입니다. 얘를 바꾼다면 그래서 양보의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꿔라 하는 건 그냥 문법책 연습 문제에서나 나오는 패턴이고요. 실제로는 거의 쓰이질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동작의 경우는 아까 봤던 as예요. 뭐뭐 하면서 한 채로 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속동작의 경우는요. 이게 요 경우에 어떻게 쓸까요? 주어, 동사 제가 독해할 때 꽤 드렸던 얘기일걸요. 절이 앞에 나오고 콤마 찍고 분사구문의 형태예요. 그냥 ing라고 할까요? 절이 앞에 나오고 콤마 받고 ing 요 형태예요. 이 경우에 해석 어떻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동사한다 라고 해석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패턴의 특유한 한정된 형태입니다. 해석은 이렇게요. 그리고 뭐뭐 했다. and 주어 동사의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사구문의 종류를 좀 본 거고요.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디 있죠? 여기는 대강 할까요? 말까요? 뭐 이걸 굳이 스텝 1, 2, 3 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럼 그냥 요 한 문장 요거 하고 요거 2문장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A-2 봅시다. While I was running in the park 에서 죽어라. I네요. 죽어라. 어떻게 돼요? was running의 형태가 될 건데 우리 분사구문에서 보통 분사구문에서 비동사는 되게 지워버리잖아요. 그래서 running in the park의 형태가 되겠네요. 근데 얘의 경우 봅시다. CF, compare, 비교해볼 만한 문장이에요. If it rains tomorrow, 얘의 경우는
접속사 뗄 거예요. 여기 주어가 뭐예요? it이에요. 통상 요거 우리가 비인칭 주어라고 부르죠. 뜻은 없어요. 뜻은 없는데 뜻이 없을지라도 I라는 뜻을 갖고 있진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남겨줍니다. 그래서 it's raining tomorrow의 형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제 뒤에 뭐 문제 부분 풀 때 보시면 이렇게 주어가 달라서 남기는 분사 구문에 아주 전형적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입니다. It raining 이런 패턴. 그 다음에 뭐 동사를 분사로 전환 이런 건 잘 하실 것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네. 그리고 이제 분사 구문 시제와 태 보면서 어차피 또 똑같은 얘기 할 거니까 너무 같은 얘기 반복하면 지겨우니까요. 우리 앞에서 투부정사 때부터 열심히 하고 왔어요. 분사의 시제와 태에서 준동사는 시제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투부정사가 동사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땐 투부정사는 어떻게 썼죠? 투부정사가 동사보다 먼저일 땐 to, 그쵸? to have, pp요. 이거 보고 무슨 형태라고 불렀어요? 투부정사의 완료 형태였어요. 그죠? 동명사는요? he, being, pp였어요. 그죠? 아는 거죠? 말을 안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적잖아요. 빨리 너네도 적어요. 말을 하지 않은 죄로. 물론 말씀을 하신 분은 계십니다만, 대다수가 입을 다물고 있었던 죄로 씁시다. 준동사 완료형 정리 한번 쭉 할게요. 완료 플러스 수동. 일단 투부정사. 완료 어떻게 써요? to, have, pp였죠. 그 다음에 수동은요. to, be, pp였어요. 그리고 날 보고 글씨를 써요. 진기명기예요, 이 새끼야. 그 완료 수동 어떻게 해요? 완료 수동. 완료 수동은 입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완료 수동은 to, have been, pp요. 다들 글씨 쓰시느라고 바쁜가? 다 쓰고 물어봐야지, 이번엔. to, have been, pp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동명사요. 동명사의 형태는 어차피 분사 구문의 형태하고 같아요. 이씨. 분사 구문이든 동명사든 원형에다가 ing 붙이는 거였습니다. 그럼 완료는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글씨 다 쓰고. 글씨를 다 쓴 분은 대가리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쳐다보면서 강요할 거예요. 사실 모두가 고개를 들지 않겠군요. 영원히. 오. 대강 떴죠? 동명사 완료 형태 어떻게 만듭니까? 오케이. 그쵸. having BP요. 좋아. 일단 답이 제 기준으로 왼쪽에서만 나오니까 오른쪽에서 강요할 거예요. 동명사 수동 어떻게 만들어요? 자, 누구라도 말해라. 형주는 왜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어? 형제가 말해봐 빨리. 동명사 수동 어떻게 써요? 그쵸? being PP요. 아니, 잘 하는데 말을 안 하니까 괜히 쓰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완료 수동의 동명사 혹은 분사 구문은 어떻게 써요? 그쵸? having been PP죠. 그리고 얘는 having been은 분사 구문에서는 생략 가능하죠. being pp의 being도 마찬가지고 분사 구문에서 생략 가능하네 얘하고 얘네들이잖아요. being pp의 being과 having been pp의 having been이요. 동명사일 때는 그냥 쓰는 거예요. 생략하지 않아요.
그럼 일단 형태에 대한 정리는 끝났다라고 보고 1번은 지겨우니까 2번으로 바로 가봅시다. 수동의 분사 구문 2예요. When I was asked to leave by the manager of the restaurant 에서 접속사 떼고요. I 같아요. 뗄 거예요. 얘 어떻게 되죠? being pp가 되죠. 그리고 being은 거의 대부분 날릴 겁니다. 예요. 그리고 얘의 경우를 볼까요? 이제 완료 형태네요. 완료는 어떨 때 쓰더라? 동사보다 더 이전일 때 쓰더라. since 접속사 날려요. she 같아요. 날려요. 여기에 시제가 대과거입니다. had pp네요. 근데 여기는 형태상 과거예요. 그럼 시제가 더 먼저예요. eating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여기는 과거, 여기는 대과거를 의미해야 되니까 뭘로 써야 돼요? 완료로 써줘야 돼요. having pp, having eaten too much 라고 써야 되겠죠. 그리고 having been pp 이제 완료의 수동의 경우를 봅시다. D요. 예문 as the book was written in English, easy English에서 이렇기 때문에네요. 접속사 떼고 어디 갔니? book 같아요. 너도 죽어라. 그럼 being written이라고 쓸까 했는데 여기는 현재고 여기는 과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절도 주절의 동사는 현재고 내가 의미해야 되는 부분이 과거입니다. 그쵸? 시제가 앞서요. 그 다음에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완료 수동의 형태로 having been pp를 적어준 거예요. having been written in easy English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분사구문의 형태 바꾸기에서는 뭐 어렵다면 제일 어려울 수 있고 사실상 할 거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1분 남았네. 종이 칠려나요? 종 칠 때까지만 합시다. 일단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써 있어요. 이 말 자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요 말을 독립분사구문이란 어떤 분사구문이에요?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서로 달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사절의 주어가 남아있는 분사구문이죠. 그러니까 주어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을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렵게 생겨서 그렇지 어려운 개념은 하나도 없어요. 같으면 떼고 다르면 남기는데 다른 분사구문을 이렇게 부르더라 라는 거고요. 이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을 할 때 뭐 여러분들하고 내신 수업을 한다고 쳐봐요. 근데 쳤다 합시다. 문제랑 빨리 다섯 명 봐. 친구. 구경 전에 경직하는 거. 친구예요? 이런 씨. 노인네가 다리 아프게 하루 종일 써있어서 죽겠구만 지금. 그 너님한테 걸어보려고요? 이런 씨. 나 28살 맞아요. 네? 진짜요? 그럼 그래도 너네보다 10살은 많잖아 노인네 씨. 설마 그런 좋은 정보를 누가 알려줬어? 역시 좋아 좋았어. 훌륭하죠. 뭐 28살이 예, 잠시만 맞아. 내가 운전수는 아직 내가 나 77년생을 이렇게 시작하고 열시 그 시계 차지하고 있지. 열시 하나를 아니 요새 사실 안 봤어. 말이 안 돼. 이제 너 아까 이걸 안 봐서 조금 그건 뭐였지? 그거 아니 근데 이게 내가 가려시키면서 이미 만 얼마 전에 샀었단 말이야. 근데 필요했어. 같은 거 0.5점이야. 그렇지. 그래서 안 해가지고 그냥
아니, 잠깐만, 있잖아. 기침이 제일 힘들었어. 기침이가 아니라 힘들었어. 계란을 일일이 두 개나 아니지. 작년 12월 걸려가지고 나 병원에 다가 마스크 좀 사. 내가 지금 현실 시켰지. 그래서 약을 그래서 약을 안 먹었어. 딱히 제 주변에 있는데 내가 나 지금 했거든. 난 기침이 요리하는 거 일단은 이거를 아니 이게 뭐지? 아, 네. 나는 너무 안 그래요. 진짜 시키고 들었어. 나는 그러니까 진짜 나 사실 만나는 나 포인트 못하고 앉아서 그래가지고 그렇지. 좀 쉬워. 머리도 아파. 아니 근데 할 수 있으니까 30분이다. 이거 진짜 좋겠다. 난뭐 다 말아서 이럴 수 있어. 아니 대봐야 대봐야. 근데 내가 먼저 가자고 걔가 하고 나서 먼저 여기 친구랑 집에서 완전 여기 내가 또 장 가고 싶어. 와. 에이, 이게 이게 어떻게 죽는 그치. 그냥, 그냥 사람들이, 내가, 아니, 신기하다, 진짜. 재밌는 좋겠어. 근데 전설이랑 나는구나. 이상하게 가죠. 근데 그래서 걔가 예배 안 할 수도 있는다고. 아니야, 내가 셀프를 해보지. 나가면. 별나오를 마신다고. 아니, 형을 찾으신다고. 아니, hospital? 이거 얼마야 되나? 내가 이거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 주신다고 그쵸? 그러니까요. 폰이야? 아씨. 오늘 거는 뭐? 근데 걔랑 가지고 왔는데 왜 달라고 혹시 이정 너? 얘들? 어? 아, 빙글빙글 가지고 재밌냐? 심리가 뭐야? 많이 힘들다. 너 나한테 나 몰랐는데 지금 아니 내가 일부러 낸 거야. 아, 아니야. 그래서 필수할 때. 그래서 마스크 맛있게 괜찮은데? 아, 그게 안 돼. 그게 더, 그게 더? 우리가 나, 아니, 그건 더 맛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럼 야, 지금 해일 때 진짜 11월 10일. 진짜? 그게 좀 무슨 게 지금 하는 거야? 아, 그래서. 나 TV잖아. 심리를 축축해서. 아니, 내 맞는데. 야, 너, 내 소리가 있어? 아, 그냥, 나 스트레스 몰아서, 최소식. 힘들구나. 이거 다 맞네. 맞아. 아니, 이거, 해야 할 수 있냐? 아니, 내가 본지도 모르면서 기억이 안 나는 시간까지 상황에서 그냥 했는데. 어제. 아, 좋아, 남자? 나 완전 다니면서, 이래. 남들 거, 좋아했으면 안 했어. 별말 잡에서 이런 스트레스가 이렇게 그렇지 말해서 한 번씩 해. 너 진짜 싫어하지? 뭐야?
근데 약간 저 H야 진짜. 맞아. 그 수학도 중간 뜻을 많이 해. 인형 아, 난 상명이라고 썼잖아. 이거 반영밖에 안 가져갔지만 훨씬 좀 나랑 수학 하면은 김치 가겠어. 그치 네 안 싫어. 이제 소리 몇십 분씩 이게 다른 거 아니야? 시절이면 맞아. 그럼 X를 벌고 잘 지금 맞아. 이년이가 있어. 여기 지금 그냥 근데 계속 쓸 거야. 그래, 잠깐만. 빨리 잠깐. 시간아, 소리 할 때가 아, 재밌는 아니, 나도 있어. 근데, 이게 미쳤어. 아, 그리고 저기, 상윤아, 상윤아, 나, 상윤아, 담배 냄새가 나한테 나면 그거 저분 냄새일 거야. 담배 필때 다시 노가리 까고 있으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 독립분사 구문, 뭐 하다 말았죠? 뭐 이거 하다 말하다 때려치고 나갔는데 기억 안 나니까 이 말했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너 이 미친놈아 넌 왜 8층에 올라갔다 와 이 손 왜 안 내리고 올라가 도라이야. 어디 갔다 왔어? 8층이요. 왜? 그냥? 올라갔어요. 이거 진짜 새로운 유형의 또라이야. 이것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네. 신종 또라이를. 어,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내신 수업을 할 때요. 봐봐요. 이런 문장이 나오면 제가 수업하다가 자 이건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같지 않아서 부사절의 주어를 떼지 못하고 남겨놓은 분사구문이에요. 말하기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걸 아주 경제적으로 독립분사 구문이에요 라고 말하면 알아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게 생기긴 했지만 별거 없어요. 주어가 서로 누구시죠? 주어가 서로 달라서 남겨놓은 분사구문을 말해요. 예문 하나 봅시다. If it rains tomorrow, I will delay the trip 에서요. 떼고 떼려고 했는데 달라요. 내가 비인칭 주어는 아니니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내려버리면 안 되고 주어가 다르니까 it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던 대로 rains는 raining으로 바뀌면 돼요. It raining tomorrow 이렇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봅시다. As it was cold, I stayed at home. 똑같아요. 비인칭 주어. 떼고 떼려고 했는데 다르니까 남기고 비동사는 being으로 바뀌면 되죠. being 생략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들 물으시는데 being이 생략되는 경우는 be 플러스 ing, be 플러스 pp 수동태 진행형처럼 비동사가 문장의 메인 동사라기보단 시제나 태를 만들기 위한 조동사일 때 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주어, 이형식 동사, 주격 도어죠. 얘 자체가 동사거든. 그럴 때는 being을 그냥 남겨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살짝 주의합시다. 세 번째 거. 요 문장에서요. 요 절에서 There was no subway service에서 원래 이 절에 as 절의 주어는 뭐예요? 짧게 쓸게요. There is a pen. 주어 뭡니까? 펜이 주어죠. 근데 분사구문을 만들 때는 조금 예외적이에요. 분사구문을 만드는 경우에 얘를 그냥 형식상의 주어로 칩니다. 그래서 얘랑 뭐죠? 이거 원래 안 됐는데? 되나? 방금 됐는데? 네모? 이 기능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 내가 이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놨는데, 이 쌍놈이 이게 절대 안 돼요, 이게. 맨날 안 돼가지고. 야, 근데 씨발, 나 네모 그랬는데 오각형은 너무하잖아. 그러면 잠깐, 세모? 이 미친 새끼 아니야, 지 맘대로. 네모?
아니, 병신아, 반듯하게 만들어주라고. 씨발, 이거 삐딱하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열심히 그리지. 아, 지워지지도 않아, 왜 또? 왜 안 지워져요? 왜 멈췄냐고, 미친놈아. 네? 이 뭐죠? 계열받네. 야! 이 새끼야! 저기요? 아이씨, 열받네, 이거.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완전. 개빡치네? 이 미친놈이야. 왜 멈추고 지랄이야? 살아났네? 더 죽어라. 죽어라! 너 누구시죠? 죽어라! 죽, 살아났네. 뭐야, 이 병신 같은 기능은. 아, 근데 제가, 그, 이래서, 이 판서 프로그램을 이제 바꾸려고, 저기 뭐야, 이것저것을 써봤는데요. 뭐야. 제일 유명한 게 굿노트잖아. 근데 굿노트 옛날에는 애초에 윈도우에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쓰려고 했는데, 걔 킹받는 게, 걔네는 이렇게 뭐라고 하죠? 색깔을 존나 여러 개를 깔아놓을 수가 없더라고. 혹시 굿노트 쓰시는 분 있어요? 아, 안 써요? 굿노트? 야, 그거 색깔 어떻게 늘려? 그 팔레트, 펜 종류. 그래? 기다려봐요. 어? 기다려봐요. 그래서 쓱 보고, 이 시방생이는 왜 그게 안 되지? 하고 때려쳤거든요? 굿, 영어로 써야 되나? 노트? 에라이씨. 됐다. 이게 내가 패드에서 봤던 거랑 매뉴버가 좀 다르더라고. 기다려봐요. 어쩌라고. 나가. 그래서 그냥 이걸로 테스트를 해보다 때려쳤는데, 여기서 플러스가 없어. 그래서 때려쳤어요. 이거 색깔 원래 이렇게 쭈르고 깔 수 있잖아, 옆에. 근데 없어요. 뭐 길게 눌러도 뭐가 안 나와. 이렇게 해도 그냥 여기서 색깔 고르는 것만 있고, 색깔 종류가 추가가 안 되더라고. 그죠? 그래서 때려쳤어요. 펜 종류를 바꿔도 그냥 다 세 개밖에 안 돼. 그래서 그냥 이 개쓰레기 같은 앱이 이거 한 달에 14,400원인가 그렇거든요. 요즘 환율 비싸가지고. 옛날엔 12,000원이었는데 환율 올라가고 싶어. 이 새끼한테 1년에 얼마야? 한 20만 원 정도 내고 있는 거야, 내가. 이 개 불편한 네모 하나 못 만드는 새끼한테. 어? 근데 또 느려진다. 아, 이것도 심지어 이거 하면 느려지네, 또. 이거 거지 같은 거. 아무튼요. 죄송합니다. 얘기가 샜네요. There was no subway service에서 원래는 얘가 일형식 동사고 이게 주어잖아요. 근데 분사 구문을 만들 때 우리가 그냥 편의상 얘를 주어로 쳐요. 그래서 접속사를 떼고 주어는 아니지만 형식상의 주어라고 친다고? 그럼 이 주어 자리에 있는 there하고 I하고 같지 않으니까 there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was가 문장의 메인 동사니까 there being no bus service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요. 이렇게 화살표를 하나 해놓고 이렇게 적어놓읍시다. 간접 의문문과 분사 구문에서 there는 주어 취급한다예요. there 비동사 구문에 there이 주어 취급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은 의주동이죠. 의주동에 주어 자리에 there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안 써도 돼요. 그냥 예문 하나만 쓸게요. 내 맘대로 보시라고. I don't know what there is.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예요. 의, 주, 동 이렇게 쓴다고요. 나는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표현할 때 의주동에서 이렇게 얘가 주어 자리를 차지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 구문하고 간접 의문문 의주동에서 조금 특이한 형태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인데요. 얘는 그냥 이름이 길죠? 사실상 관용 표현에 가까워요.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이라고 써 있어요.
옆에다가 괄호치고 일반 사물도 써줍시다. 일반인이나 일반 사물. 예측 가능한 뻔한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라는 말이 자꾸 나오네요. 근데 우리가 보통 분사에서 의미상 주어를 뭘로 쓰는지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통상. 봐봐요. 그냥 쓰지 말고 여기 있는 걸로 땜빵을 할게요. 좀 붕신 같은 문장을 쓸게요. 안 써도 돼요. 일단 문장에다 쳐봐요. 그가 죽었을 때 나는 울었다죠. 얘 분사구문 해볼게요. when 떼고 he 남쪽 he dying I cried의 형태의 문장이 돼요. 이건 우리가 뭐 하던 거예요. 그쵸? he는 못 되니까 남겼고요. 그때 봐봐요. 위의 절에서 이 he는 이게 이렇게 버벅거리죠? 요 he는 우리가 주어라고 불러요. 왜? 동사 앞에 있는 말이잖아. 동사의 행위의 주체. 근데 여기에서 he는요. 주어라고 불러도 돼요. 주어는 동사 앞에 오는 말이에요. 동사의 행위의 주체. 근데 얘는 뭐의 행위의 주체예요? 이제는 얘가 뭐가 됐어요? 분사의 행위의 주체가 됐어요. 통상 준동사를 행위하는 사람, 행위하는 주체를 뭐라고 불러요? 얘는 그럼 의미상 주어라고 얘도 불러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엄밀히는. 그러니까 부사, 절을 분사 구문으로 바꿀 때 이 남아있는 주어, 남긴 이 주어는 여기는 주어, 동사가 아니니까 얘를 주어라고 부르면 좀 어색하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얘도 엄밀히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분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불러야 되는데 통상 우리가 그냥 주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어떻겠습니까? 투부정사 앞에다가 뭐 달아요? for 목적격 달아요. 그쵸?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어떻게 써요? 말해. 지각왕 빨리 말해. 그쵸? 목적격도 소유격. 그죠? 그러면 분사의 의미상 주어는 어떻게 써요? 주격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사의 의미상 주어를 어떻게 쓰는지 배운 적이 없는 거야. 그냥 주격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실 존나 버벅거리네 이 망할 놈. 좀 움직여줄래요 이 새끼야? 응. 그래서 여기 의미상 주어가 일반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사 앞에 남아있어야 될 주어가 일반인이에요. 그럴 때는 굳이 말 하나 마나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인이나 일반 사물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해요. 그러니까 원래 분사 구문을 만들 때는 주어가 서로 다르면 남겨야 돼요. 근데 그 남겨놓은 주어가 people, we, you, they 이런 표현일 땐 쓰나마나 이해가 가니까 지워도 무난하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런 애들을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부르고 사실상 이 표현들은 관용 표현처럼 쓰여요. 마치 수거처럼. 그리고 얘네들은 제일 무난하게 해석할 때 뭐뭐 하면 혹은 무엇 할 때라고 해석이 거의 될 거예요. 뭐뭐 하면 뭐 하자면이라고 할까요? 하면 하자면 혹은 뭐뭐 할 때 이 두 가지로 거의 해석이 버무려질 거란 얘기예요. 뭐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얘네들은 사실 관용 표현이기 때문에 관용 표현을 못 짜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그냥 얘네들은 굳이 외우실 필요는 그닥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써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 그냥 뭐 가끔 모의고사 본문 외울 때 정도나 쓸 필요가 있을 건데 대개는 해석할 거거든요. 해석은 이 둘 중 하나로 버무리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외워달라고 하는 게 몇 가지는 될 텐데 그 몇 가지가 뭐냐면 할 때 하자면으로 안 버무려지는 걸 외워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A. Generally, 일반적으로 speaking,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얘랑 비슷한 거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요. 엄격하게 말하면 strictly speaking 이런 식으로요. 얘는요. judging from his expression judge는 판단하다예요. 판단할 때 판단해보자면 그의 표현으로부터 판단해보자면 그는 기분이 안 좋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해요. compared with his brother 그의 형과 비교하자면 이렇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독립분사 구문 중에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 얘네들은 어지간하면 해석은 다 될 거거든요. 이 새끼 왜 멈췄냐. 돌아버리겠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다 될 건데 제가 조금 외워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해석이 안 되는 새끼고 안 외워놓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니까 외워주시라는 거예요. 모르겠네. 잠시만요. 얘를 꺼볼까? 오, 존나 버벅거리네. 홍역. 근데 뭐 켜놓은 것도 없는데 이거 말곤. 죄송해요. 얘 한 번만 껐다 켜볼게요. 이름 더 달라. 망했다. 뭐 어때? 다시 볼 것도 아닌데. 존나 버벅거리냐 이 성놈이. 왜 또 안 날라갔냐? 뭐 아무튼 봅시다. 그래서 하나하나 쭉 읽어볼게요. considering 뭐뭐를 고려하면 이에요. 뭐뭐에 비해서 얘랑 비스무리한 표현이 concerning, regarding 정도가 돼요. 뭐뭐를 고려하면 얘는 뭐뭐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래서 다 쓰죠. regarding이 좀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일단 얘는 뭐 알아두시는 게 좋긴 해요. regarding 정도는 얘는 원래는 분사 구문인데 전치사처럼 쓰여요. 그래서 위에 about하고 같다라고 쓰여 있고요. 얘랑 거의 같은 표현은 여러분 공간 별로 없죠? 여기다 쓸게요. When it comes to 하고 같은 표현이요. When it comes to ing. 그리고 including은 다 잘 하시죠. 뭐뭐를 포함하여. following 뒤따르는 것이라는 의미니까 뭐뭐 이후에 depending on 됐고 얘는 좀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given 예요. 얘는 해석이 안 돼요. given 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그래서 얘는 패턴이 그냥 두 가지예요. given 뒤에 명사 혹은 명사 구가 오거나 아니면 given that 뒤에 절이 오거나예요. 의미는 뭐뭐를 고려해 보면 이란 뜻입니다. given 명사구 혹은 given 대절 이렇게. given that 하면 뒤에 절이 올 거예요. 그 다음에 based on 잘 하실 것 같고요. strictly speaking, strict가 엄격하니까 엄밀히 말해서 엄격하게 말하자면 뭐뭐 해보면 뭐뭐 할 대로 해석이 거의 발려요. frankly speaking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얘요.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나와요. 근데 나왔을 때 뭔 뜻인지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얘는 양보 부사절이거든요. granting that 그리고 저기 아래에 있는 admitting that 얘네들. 얘네 둘은 양보 부사절이기 때문에 뭐뭐 하자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보 부사절의 분사 구문은 잘 쓰이지 않고 이렇게 형태가 정해진 애들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granting that 하고 같은 표현은요. 조금 더 문어적인 표현이에요. that being granted. 그냥 는 하지 말고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 참고 표시해 놓읍시다. 얘는 어떤 의미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예요. 보통 뒤에 절이 올 겁니다. that being granted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granting that의 경우는 대절 뒤에가 이제 붙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을 이어받아서 하는 말이에요. that being granted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고 이제
뒤에 반대되는 진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갑시다. with 부대 상황 분석 구문이라고 쓰여 있네요. 8시까지 13분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나름 안 까먹고 있죠? 봅시다. 이 표현은 그렇게 많이 안 쓰여요. 부대 상황이라는 말은 제가 한 10살, 11살 때 어머니가 아버지를 갈궈서 아버지가 저를 이제 영어를 과외를 해주셨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가 한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졸업할 때나 중학교 갈 때 무렵인가 보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꼬맹이 미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애 영어 까먹는다고 당신 영어를 가르쳐! 막 이렇게 시킨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랑 과외를 할 때 그 당시에 문법책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부대 상황. 사실 이 뭔 말인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영문법책 이외에는 우리 국어에 안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없는 표현이고요. 얘는 그 당시의 부수적인 상황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은 아마 쓰는 표현 자체가 이제 뭐 문법 책이니까 적어는 놨습니다만 이 표현 자체는 연세가 조금 많으신 선생님들, 한 50대 중반 혹은 이 이상 되신 선생님들이 보통 많이 쓰실 만한 표현이고요. 거의 통상은 뭐 with 분사 구문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처럼 with 명사 분사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얘도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요 단원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럼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with 명사 뒤에 여기서처럼 현재 분사가 오거나 과거 분사가 오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with 명사 분사 말고 with 명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기도 해요. with 명사 전명구. 그리고 with 명사 뒤에 부사가 오기도 해요.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명사가 분사한 채로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이게 제일 빨리. 이게 제일 일반적인 해석. 명사가 분사한 채로 혹은 하면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주절 뒤에 with 콤마 찍고 with 명사 분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리고 뭐뭐가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 항상 절 뒤에 콤마 받고 나오면 and로 해석해 주시는 게 좀 무난하고 유리하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게 좀 써먹을 만한 예문이 없던데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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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요 아래쪽에다가 우리 그냥 예문을 하나만 적어 봅시다. 여자 이름을 뭘로 할까요? 키미? 추이나? 네, 이걸로 합시다. 얘는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요. 얘를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트리나는 공원을 달렸어요. While her dog followed her. 그녀의 댕댕이가 걔를 따랐어요. 얘 이제 하던 대로 분사구문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부사절이죠. 시간 부사절. 그럼 얘를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접속사 떼요. 댕댕이랑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댕댕이 남아야 돼요. 걔가 그녀를 따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는 누가 봐도 능동문이에요. 그럼 followed가 능동이니까 following 하면 되겠네요. 시제가 다르지도 않아요. 여기도 과거, 여기도 과거니까 시제가 같으니까 her dog following her 하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하던 대로 분사구문 만든 거거든요.
with 분사 구문의 형태는 뭐냐면 요 생략한 접속사 자리에다가 with만 딱 박으면 돼요. 그럼 Katrina ran the park with her dog following her. 이렇게 하면 with 분사 구문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모양새가 with 명사 분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가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지금 명사하고 분사하고의 관계가 둘이 능동이죠. 그러니까 분사 자리에 뭐 쓰면 돼요? ing 쓰면 돼요. 분사 구문 만든 거예요. 능동이니까 ing 쓴 거야. 그럼 걔가 따라온 채로 여자가 공원을 달렸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될 거고요. 뭐랄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아무 말이나 해야지. 뭐 할까요? 이렇게 써볼게요. As the murderer died, I shouted with joy. 이 살인자 새끼가 죽어서 혹은 죽었을 때 나는 기뻐서 소리쳤다 해요. 그럼요. 너 말고 남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쓰고 있잖아요. 헤헤, 헤헤, 어쩔 수 없군요. 하나 더 해야겠네요. 자, 떼고, 여기가 부사절이죠. 떼고, 남겨요. 시제 같아요. 과거, 과거예요. 뒤에 그대로 가면 되겠네. 그럼 이제, The murderer dying, I shouted with joy. 이번엔 앞에 있는 형태네요. 그럼, 그 살인자가 죽은 채로 나는 기뻐서 뛰었다는 좀 어색해요. 소리 질렀다는. 그럼 살인자가 죽어서 나는 기뻐서 소리 질렀다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어 동사 뒤에 분사 구문이면 그리고가 편하다 그랬죠. 주어 동사 앞에 분사 구문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봅시다. ing보다 주어 동사가 주로 앞에 있고 콤마가 박혀 있을 때 요 ing는요.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시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원인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혹은 as라고 접속사로 치면 as예요. 살인자가 죽어서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with 분사 구문을 능동의 패턴에서 보시면 되고 수동이 하나 있겠네요. 여기를 한번 봅시다. 이번엔 2번 동시 상황 한번 볼게요. B 예문 He listened to me. 그는 내 말을 들었어요. As his arms were folded 이라고 써있네요. 그의 팔뚝이 어떻게 된 채로? 접힌 채로예요. 그러면 팔은 여기 봅시다. 팔이 접히는 건 그쵸? 팔은 접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팔은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말이 이상하게 했네요. 팔이 접혔다. 이거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팔이 나를 접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팔을 접는 거죠. 내가 내 팔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우리의 신체 부위는 이렇게 한번 적어 놓읍시다. 인간의 신체 부위는요. 항상 수동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신체 부위가 의지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얘는 항상 뭐 당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그리고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죠. 단, 자동사 주의. 자동사는 목적어를 갖지 못하는 동사고 그래서 수동의 표현 자체가 불가능해요. with 분사 구문에서 유난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래요. 우리 신체 부위는 언제나 수동으로 표현한다. 단 자동사는 어쩔 수 없이 능동으로만 쓴다예요. 그럼 이제 얘를 분사 구문으로 하던 대로 해보면 as 떼고 주어 달라요. 남아야 돼요. were folded가 being folded가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생략한 접속사 자리에 뭐만 쏙 집어넣었어요? with만 쏙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완성. 그래서 with his arms folded 이런 패턴이 돼요. 얘는 안 적어도 되니까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비스무리한 패턴의 문장을 하나 제가 적을 거예요. 이번엔 이름을 뭘로 할까요? 여인의 이름이 뭐가 있죠? 지미요? 뭐하죠? 그냥 실비아로 합시다. 어, 오이씨, 문제가 생각보다 기네. 봅시다. 실비아는 예쁜 연이라고 했거든요. 예쁜 여자예요. 근데 머리카락이 등에 닿아요. 아까 제가 주어 동사하고 콤마 박아놓고 분사 구문이면 이거 그냥 그리고로 해석하자 그랬죠. 실비아는 예쁜 여자애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등까지 떨어져요. 등까지 닿아요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 fallen, falling 중에 뭐가 맞아요? fall 뭔 뜻이죠? 떨어지다, 넘어지다, 쏟아지다 이런 정도의 의미죠. 자동사예요. 동작을 나타내는 자동사. 그쵸? 그럼 자동사니까 수동은 안 되고 과거형 동사는 왜 나와요? 여기 전명구인데 동사도 안 되죠? falling to her back 하면 돼요. hair, 뭐 신체의 부위라고 하긴 그렇지만 머리카락이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 동사가 자동사기 때문에 항상 능동으로밖에 표현을 못한다. 그래서 with 명사 ing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2분 남았으니까 우리 여기 몇 개 예문만 보고 마칩시다. with 명사, 형용사, 부사, 구라고 써있네요. 아까 우리 저 위에다 우린 적고 왔죠. with 명사, 분사 말고 with 명사 전명구, with 명사 부사도 쓰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예문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씩 볼게요. He's sleeping. 이 새끼 자고 있어요. With his mouth open. 어떤 형태? with 명사, 형용사의 형태네요. 해석은 똑같아요. 명사가 형용사 한 채로 해요. 그는 주댕이를 해 벌린 채 자고 있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 거. Don't stand with your hands in your pockets. 서 있지 마라. 명사가 전명구 한 채로가 되겠네요. 네 손모가지가 포켓 안에니까 대충 이어 붙여요 말. 손을 꼭 주머니 안에 넣은 채로 서 있지 마라. 3번 He entered the room. 그는 방에 들어갔어요. 이번엔 with 명사 부사네요. 신발이 on이에요. 신긴 채로. 신발이 신어진 채로니까 신발을 신은 채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다양한 패턴이 일단 있을 수 있겠다 하면 분사가 끝났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이 며칠이죠? 2월 19일 수요일. 그러면 숙제가 존나 많을걸요? 이게 52까지네요. 유닛 52까지. 우리 오늘 숙제가 어디까지였죠? 67까지였나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68에서 존나 많은데? 68에서 52까지요? 52까지? 68에서 89는 너무 심한 것 같으니까 51에서 끊읍시다. 51은 어차피 문제가 얼마 안 되니까 68에서 86 하면 18페이지네요. 너무 많은가요? 짝수면 반만 할 거예요. 할만 하지 않아요? 그럼 짝수만 미친 소리 하지 말고요. 짝수 번호요. 68에서 86까지 어디 있냐? 그러면 숙제는 68쪽에서 86쪽까지 짝수 문제만 하시면 그나마 할만할 것 같고 단어는 오늘 10까지 뭐까지 봤어요? 15였나요? 20까지였어요? 그럼 21에서 25 그래요? 그럼 26에서 30까지
네. 고생들 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